이번 시간에는 가설 검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이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만약에 온수포가 통증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설은 이분법 논리를 적용할 수가 있죠. 온수포가 통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혹은 온수포가 통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연구에서는 어떠한 사실을 실험을 통해 증명하기 전에 결과에 대한 예상과 주장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설 검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의 어떤 현상에 대한 가설을 표본 집단의 자료를 이용해서 판단하는 과정을 말하죠. 연구에서는 가설을 세워서 결과에 따라 가설을 기각할 것인지, 채택할 것인지를 선택하여서 결론을 얻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위의 연구 가설에서 실험 결과 온스포가 통증을 약하게 만들었다면 온스포가 통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하고 온스포가 통증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채택하겠죠. 그래서 가설 검정은 모집단이 정규 분포 여부에 따라서 모수 검정과 비모수 검정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수 검정은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이루고 분산이 비슷하고 등간 비척도가 되어야지, 비율 척도를 말하는 거죠. 검정의 타당성을 보장할 수 있을 때 사용하는 검정 방법이에요. 정규 분포를 이루고 분산이 비슷하고 등간이나 비율 척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명목 척도라든가 순서 척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비모수 검정일 경우에는 정규 분포를 이루지 못하고 분산이 비슷하지 않고 명목과 서열 척도는 검정의 타당성을 이루지 못할 때 사용되는 검정 방법입니다. 그래서 모수와 비모수의 통계 분석일 경우에, 비모수 검정일 경우에 3개 집단 이상은 프리드만, 파제스, 트렌드 검정을 하고 2개 집단의 모수 검정일 경우에 대응 표본 T 검정을 해요. 서로 다른 집단에서 2개 집단의 비모수 검정은 카이 검정, 맨 휘트니 U 검정을 하고 모수 검정일 경우에는 독립 표본 T 검정을 합니다. 3개 집단 이상일 경우에는 모수 검정일 경우에는 이제 이런 분산 분석이 이제 들어가죠. 3개 집단 이상일 경우에는 아노바가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카이 스퀘어 검정을 비모수 검정 때 합니다. 이건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통계 방법을 만약에 할 때 어떠한 통계 방법을 사용하느냐를 이거를 보고 이제 결정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가설을 설정하는 방법에는 귀무 가설과 대립 가설이 있는데, 이 귀무 가설을 영가설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화하기 위해 설정하는 모수의 값. 가설을 기각할 것을 전제로 한 가설이에요. 일반적으로 H. 이 H는 뭐의 약자냐면은 하이포테시스의 약자죠. 그 다음에 0으로 표기합니다. 이 대립가설은 규모가설에 반대하는 개념이에요. 새로운 예상이나 주장을 하고자 설정하는 가설이고, 실험을 통해 증명해서 가설을 채택할 것을 전제로 한 가설이 되겠죠. 규모가설이 기각된다면 자동적으로 대립가설이 채택이 됩니다. 대립가설은 HA 혹은 H1으로 표기를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설을 수립하고자 할 때 어느 모집단의 우리나라 1학년 성적 평균이 70점인가? 그러면 규모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가 있죠. 자, 영가설은 평균은 70점이다. 대립 가설은 평균이 70점이 아니다.
1학년 성적 평균의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정리를 하시고요. 사람은 동물인가? 그러면은 사람은 동물인가? 사람과 동물은 같지 않다. 사람은 동물이 아니다. 대립가설은 사람은 동물이다. 이렇게 가설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양측 검정과 단측 검정에서 양측 검정은 표본의 평균이 모집단의 평균과 같은가 또는 다른가를 판정하는 경우의 가설과 검정 방법이에요. 단측 검정은 표본의 평균이 모집단의 평균값보다 큰지 또는 작은지를 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가설과 검정 방법인데, 우리나라 1학년 성적 평균이 70점보다 높다고 할 수 있는가? 그럴 경우에 단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측의 방향을 뜻하는 거거든요. 연가설은 평균 성적보다, 평균 70점보다 낮다죠. 그죠? 자, 이거는 뮤가 더 큰 거잖아요. 그죠? 평균 성적보다 모집단의 평균이 높다. 그래서 보면은 귀무가설과 대립가설. 자, 높다고 할 수 있는가에서의 단측 검정의 연가설은 평균 성적보다 낮다. 대립가설은 평균 성적보다 높다.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연구 주제, 우리나라 1학년 성적 평균이 70점보다 낮다고 할 수 있는가? 귀무가설은 연가설이죠. 평균 성적보다 높다. 대립가설은 평균 성적보다 낮다. 이렇게 해서 연구 주제를 설정하면 됩니다. 어느 모집단의 우리나라 1학년 성적 평균이 70점인가? 그러면 귀무가설 하나에 대립가설이 3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평균이 70점이다. 대립가설에서 양측 검정을 할 때 평균이 70점이 아니다. 단측 검정은 낮다 높다로 표시하는 거죠. 평균 성적보다 낮다, 평균 성적보다 높다. 이렇게 귀무가설 하나에 대립가설이 3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양측 검정과 단측 검정에서 정규 분포곡선의 전체 면적이 1이라고 했어요. 95% 신뢰 수준에서의 신뢰 구간이 뮤 플러스 마이너스 1.96 시그마이고 면적은 95%니까 0.95죠. 양측 검정에서 오차를 우리가 유의 수준이라고 했어요. 유의 수준은 각각 양측이 각각 0.25. 그쵸? 두 군데의 유의 수준과 면적은 어떻게 돼요? 0., 그러니까 0.025, 0. 요게 하나가 0.025, 0.025예요. 그럼 0.025를 더하면은 면적은 0.05고 단측 검정은 면적은 0.025, 오차는 0.025예요. 자, 요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양측 검정에서의 면적은 뭐예요? 두 개 합해서 0.05. 오차도 0.05예요. 유의 수준. 자, 요 그림 면적이 얼마고 신뢰 수준이 95%일 때 면적이 0.95다. 전체 면적은 1로 본다. 퍼센테이지를 할 경우 이제 100%죠. 근데 이게 이제 신뢰 수준 하에서의 면적이 0.95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단측 검정의 면적은 여기가 0.05, 0.05니까 두 개로 나눠서 0.025. 오차도 0.025. 유의 수준. 양측 검정에서 면적은 0.05, 오차는 0.05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기가격과 채택역이 나옵니다. 신뢰 구간 95% 영역은 모집단의 수가 포함될 확률이고 5% 영역은 포함되지 않을 확률이에요. 그래서 95% 영역을 채택역이라 하고 5% 영역을 기각역이라고 하죠. 자, 기각
기각됐다라고 하는 것은 연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통계량의 영역이고, 채택역은 규모가설을 채택할 수 있는 통계량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기각역과 채택역의 경계를 임계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임계점은 기각역과 채택역을 결정하는데 유의 수준으로 결정합니다. 여기에서 알파가 0.05로 제시할 때, 그럴 경우에 이제 기각역이 양쪽이 기각역이 되는 거예요. 단측 검정일 경우에는 이 부분이 기각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각역은 여기는 0.025죠? 여기도 0.025예요. 그쵸? 그래서 요게 유의 수준이 이제 0.05일 때, 0.05 알파가 0.05일 때, 이게 양측이니까 두 개로 나눠야 되니까 여기가 0.025, 여기가 0.025. 그러면 요 안이 기각, 요 안이 채택 영역, 요 바깥이 기각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그림 보시면은, 자, 전체 평균이 70점이에요. 표준 편차가 몇 점이죠? 10점이에요. 그쵸? 요거 70에서 80, 60에서 70이면 10점 차이잖아요. A 집단 같은 경우에는 평균 점수가 80점이래요. 이 집단은 전체 평균 점수와 같다고 볼 수 있는가? 신뢰 수준 95%, 유의 수준 알파가 0.05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해줘요. 그러면 여기에서 규모가설이 하나가 나왔고 대립가설이 3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모집단의 평균이 70점인데 A집단의 평균은 80점이다. 그래서 모집단과 A집단의 평균은 같다. 이게 바로 연가설이죠. 규모가설. 그 다음에 대립가설은, 자, A집단의 평균은 다르다예요. 모집단과 A집단의 평균은 다르다. 또 한쪽이 높다 낮다죠. 모집단보다 A집단의 평균이 높다. 모집단보다 A집단의 평균이 낮다. 이게 이제 가설이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해설을 할 때, 이걸 보고 이제 해설을 볼 때, 자, 요거를 한번 봅시다. 평균은 80점이기 때문에 평균이 80점이에요. 그러면 신뢰 구간 안에 점수가 존재하죠. 평균이 A집단이. 그러면 규모가설, 이게 채택 영역이잖아요. 그러면은 연가설, 규모가설이 채택이 돼요. 그래서 80점은 70점과 같다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A집단의 학력 수준은 점수는 높지만 전체의 학력 수준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보통 연구에서는 가설에 따라 다르지만 유의 수준이라고 해서 0.05로 설정합니다. 0.05.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P값, 유의 확률을 보고 0.05보다 작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각역에 속하는 거죠. 기각역에 속하고 0.05보다 기각역에 포함이 돼서 규모가설을 기각하고 0.05보다 크면은 채택 영역에 들어가죠. 채택 영역에 들어간다라는 거. 그러면은 규모가설을 채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SPSS를 돌리면은 이러한 수치가 나옵니다. 자, 세 집단의 효과가 차이에 있는지에 대한 연구에서 연가설, 규모가설은 세 집단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 대립가설은 세 집단은 차이가 난다. 그래서 트레이스, 람다, 호텔링의 트레이스, 로이의 최대근 이렇게 해서 측정을 했더니 값이 각각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F 값으로 나온 거죠. 가설의 자유도, 오차 자유도. 여기서 봐야 할 거는 유의 수준을 0.05로 잡고, 자, 여기에서 유의 확률을 봐야 돼요. 그래서 분산 분석을 통해서 위와 같은 연구 결과를 얻었더니, 지난 부분의 결과를 해석하면 유의 확률이
000이 나온다. 유효 확률이 0.000이 나와요. 이 0.000은 0.05보다 작은 수치죠. 그쵸? 그래서 0.000은 0.05보다 작은 면적에 위치하니까 어디예요? 작으니까 기각역에 속하는 거예요. 커야지만이 채택역에 속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0.05보다 작은 수치여서 위의 그림에서 0.000은 0.05보다 작은 면적에 위치하므로 기각역에 존재하니까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을 해요. 그건 세 집단은 차이가 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0.05로 했을 경우 유의 수준, 유의 확률보다 어떻게? 작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고, 만약에 크다면 0.05보다 클 경우에는 귀무가설을 채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